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또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유리기판을 보기에 좀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리기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리포트를 통해서 제가 유리기판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먼저 유리기판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BM의 패키징 방식이죠. HBM은 현재 2.5D 패키징을 주로 패키징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3D 패키징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D 패키징과 2.5D 패키징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여기 가운데 인터포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크겠죠. 이 인터포저의 역할이 밑에 보이시는 이 PCB 기판과 위에 꽂혀 있는 이 반도체 칩 소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인터포저의 소재를 보면 실리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SV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나온 T는 스루라고 해서 이제 통과, 뚫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요. 가운데 S가 실리콘입니다. 그리고 끝에 이제 이 V는 비아죠. 비아는 일종의 이제 구멍,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다시피 이 전기적 특성을 연결하기 위해서 아래 여기 동그라미가 범프죠. 이 범프와 이 회선들을 이을 수 있는 구리 도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전기적 성질을 띠기 위해서. 그래서 인터포저에 구멍을 뚫는 걸 TSV 공정이라고 하고 구멍을 뚫은 뒤에 여기에 구리를 도금을 해서 전기가 통하게끔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인터포저인데 이 인터포저 대신에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유리기판의 장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터포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집적도가 올라가겠죠. 크기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사진에서도 눈에 띄게 크기가 이렇게 줄어든 모습들. 그러니까 왼쪽이 빅맥 햄버거라면 오른쪽이 치즈버거 정도 이렇게 높이가 나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고 여기 나오는 TSV 공정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멍을 뚫는 공정인데 실리콘을 뚫을 때는 TSV라고 하지만 유리를 뚫을 때는 뭐라고 할까요? 이 가운데 실리콘이 소재가 유리로 바뀌죠. 유리는 영어로 글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SV 대신에 TGV 공정. 이거는 말 그대로 유리 기판을 뚫어서 구멍을 만드는 공정이 TGV 공정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제 유리 기판이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유리로 돼 있는 소재로 기판을 활용을 하는 건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TGV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유리기판의 구멍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구리를 도금을 해서 전기적 성질을 가지게끔 전기가 통하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유리기판이 기존에 사용했던 오가닉 소재, 유기 기판 대신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플라스틱 계열의 유기 소재 기반의 기판 대비 재료의 강도와 탄성을 나타내는 역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역률이 높아서 기판의 면적을 넓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기판이 넓어지면 거기에 더 많은 회로들을 그릴 수 있고 집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강도와 탄성을 나타내는 역률이 높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면 휘어지는 게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어지지 않는다. 잘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열의 열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 와피지 현상이라고 여기 나오죠. 와피지. 이 와피지가 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휘지 않고도 면적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유리기판의 가장 큰 첫 번째로 꼽는 장점이다. 네, 그래서 더 넓은 기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초대형 칩렛을 구현해서 2030년 이후에 1조 개의 트랜지스터 집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로 이 블랙웰 시리즈죠. H100은
800억 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FCBGA 기판 기반으로 인터포저를 통해서 요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인텔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유리 기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칩넷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모듈 형태로 여러 개 제조사의 이 반도체 칩들을 요 기판에 꽂을 수 있게끔 그렇게 호환성을 장점으로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칩넷 기술이 앞으로도 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칩넷을 겨냥하더라도 유리기판 사업은 앞으로 이런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 현존하는 GPU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이 된다고 하는데 1조 개라고 하는 숫자가 엄청난 증가된 숫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평탄도가 높다, 평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평하기 때문에 선폭 구현이 더 미세하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표면 조도가 낮다. 표면 조도가 낮다라는 거는 매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해도 여러분, 유리가 매끈하겠습니까? 플라스틱이 매끈하겠습니까? 유리가 더 매끈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끄러운 특성을 활용을 해서 뭐가 좋아지냐? 자, 전기적 신호의 감쇄와 발열이 덜하고 전력 효율이 높아진다. 기존 유기재료 기판 대비 전력 효율이 50% 개선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세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 대비로 좀 양산 비용이 더 많이 들긴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로 가면 갈수록 유리기판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대표적으로 인텔이 여기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바로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부각받고 있는 유리기판에 요구되는 기술적 변화, 일종의 공정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TGV 공정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이 TSV처럼 TGV가 당연히 중요한 공정이 되겠죠. 실리콘 기판에서는 TSV가 부각을 받았다면 이제 유리기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TGV 공정, 과연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세 가지 기술적 방식이 TGV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레이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구멍을 뚫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말 그대로 펄스가 짧은 고에너지 레이저를 방출해서 이 TGV를 형성한다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 HF 애칭입니다. 애칭은 식각이에요. 그래서 식각 방식은 화학적인 방식으로 녹이는 방식인데, 먼저 작은 구멍을 레이저를 통해서 먼저 미세하게 구멍을 뚫은 뒤에 이 구멍을 넓히기 위해서 화학적인 식각 공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 자, 이거를 바로 식각 공정, HF 애칭이다. HF는 뭐 불소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칭 방식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PNL 가공이 있는데, 미세한 연마제, 가는 거죠. 매끈하게 갈 수 있는 파우더를 유리 표면에 고속으로 분사해서 물리적으로 TGV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정밀함은 떨어지나 두꺼운 유리를 가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GV의 특징이 이 전도성 소재, 아까 제가 구리를 구멍 안에 도금한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YMT라고 하는 기업이 요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성 소재, 이 구리를 균일하게 이 구멍 안에 충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기 동도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동이 뭡니까? 구리 동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리를 도금하는 공정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요. 유기 소재 대비 투명하기 때문에 정해진 반사 지수에 의존하는 기존 광학 계측 시스템으로 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EUV 장비도 어찌 보면 일종의 그 빛을 활용해서 만든 그 장비인데, 자, 이런 광학 계측 시스템으로 검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광학 검사가 AOI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기존에 있는 그런 광학 계측 시스템으로는 이 유리기판의 소재 특성이 반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반사에 대한 어려움으로 검사에 한계가 있어서 검사 장비 영역에 있어서도 유리기판을 검사할 수 있는 광학 장비를 가지고 있다. 자,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내 충격성을 감안해서 회로층을 몇 층까지 쌓을 수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적층을 계속 하다 보면, 유리의 특징은 한번 균열이 일어나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층까지 적층을 할 수 있는지, 자,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고요. 네, 또한 회로층 간의 연결도 어렵고요. 정확하고 균일하게 뚫는 것도 어렵다라는 이 기술의 난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어렵고 검사 장비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 TGV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더 심층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이미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선 답은 나왔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면서 뉴스와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그림에 나온 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공정의 순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리기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구멍은 다 뚫어 놓은 거예요. 구멍을 뚫죠. 구멍을 뚫은 뒤에 여기 안에 구리로 이렇게 도금을 합니다. 이 노란색이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식각 공정을 거치죠. 노광, 현상, 애칭, 이런 공정들을 거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정확하고 균일하게 뚫기 어렵다고 했었던 이 ABF 수지, 이런 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뭐 정확하게 공부를 하진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공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ABF 드릴링, 여기를 뚫는 공정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뚫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구리 플레이팅을 하죠. 그래서 구리를 도금을 하고, 이 과정을 6번에서 20번 반복을 한다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인 애칭, 드릴링, 도금, 애칭, 드릴링, 도금, 이걸 6번에서 20번 정도 반복을 하면 비로소 완성된 유리기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보면요, 이 유리기판 기술에 있어서는 방향성과 기술력이 핵심이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대량 양산을 위한 표준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며 수율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고객사의 강한 요구로 충분히 비싸게 팔 수 있다면 낮은 수율이라도 어떻게 보면 마진을 보전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고성능 반도체를 원하는 고객사의 요구가 있다 보니 유리기판의 효율성은 아까 특징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수율이 낮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비싸게 팔 수 있다. 낮은 수율임에도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객사 입장에서는 비록 수율이 낮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업체를 통해서 이 기판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결국 완성된 반도체가 고성능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형성이 돼 있으면 충분히 이런 시장이 지금에도 양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배경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컨대 일본 업체들이 생산하는 최선단 FCBGA, 지금 이미 만들고 있는 FCBGA, 이건 유리기판 아니에요. 플라스틱 기반의 유기 소재 기판 FCBGA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30% 내외밖에 되지 않은데 높은 판가를 통해서 이미 수익 보전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텔과 AMD 등이 경쟁적으로 유리기판 도입에 검토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고요. 인텔은 이미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죠. 그러니까 2025년 중반에 봤을 때 인텔이 연구개발을 유리기판 쪽으로는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그 뒤로는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 그로 봤을 때 인텔이 지금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인텔이 직접 유리기판을 생산하진 않더라도 이 기술력을 판매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고 외주 생산을 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포기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직접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이 유리기판 시장은 인텔을 중심으로 계속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기뿐만이 아니라 LG이노텍도 이 유리기판을 중점적인 기판 사업으로 미래성장 산업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내용들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글로벌 유리기판 사업의 선두주자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일종의 관련주입니다. 그죠? 인텔, AMD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 상장사는 아니지만 SK가 인수한 앱솔릭스라고 하는 SKC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SKC의 자회사가 됐는데 이 앱솔릭스도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공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코빙턴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LG노텍은 뭐 기존에도 우리나라 기판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많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DMP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눈에 띄는데 이 회사는 일본 회사입니다. 보면 글래스 코어 기판을 발표를 했고요. 2027년에 양산을 할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리기판을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은 분명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옵틱스 대표적으로 TGV 공정에 있어서 이제 구멍을 뚫는 그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TGV 그리고 DI 노광기 레이저 ABF, 아까 ABF 층도 또 별도로 공정이
공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도 뚫을 수 있는 드릴링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기가비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입니다. 그리고 검사 장비가 기존 광학 시스템으로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유리기판용 검사 장비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HB 테크놀로지는 고객사 시운전 라인에 이미 공급을 했고 기가비스는 데모 테스트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양산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면 이런 검사 장비 관련주들도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련주인 FNS테크는 TGV 홀 가공 이후 필요한 애칭, 식각 공정 장비를 개발을 해서 언론에 따르면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 공급망으로 진입이 목표로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를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뉴스는요, 2025년 3월 26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조금 시점이 예전 뉴스인데 SKC 사장이 미국의 유리기판 공장 시운전에 돌입했다. 아까 우리가 리포트에서 봤던 내용이죠. 앱솔릭스 관련된 내용이겠죠. 지금 보시면 미국 조지아주 1공장은 적기 양산을 목표로 시운전 중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는 조지아주의 유리기판 공장을 구축하고 하반기 양산 준비 중이다. 제가 과거 뉴스긴 한데요. SKC와 이 앱솔릭스 관련된 유리기판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 SKC가 뭐 좋다라기보다는 SKC가 지금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SKC가 어디입니까? SK그룹의 자회사지 않습니까? SK그룹의 반도체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굽니까?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반도체 시장을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강력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소재로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SKC가 앱솔릭스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뉴스를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라지는 유리기판 시대 SK, LG, 삼성도 도전장 누가 먼저 내느냐 이거는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10월 17일에 나온 뉴스인데 자, 여기 보시면 SK를 선두로 삼성과 LG가 반도체 유리기판이라는 미지의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일단 SK가 선두라는 거는 SKC가 조금 더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앞서 있겠습니까? 양산 시점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고 아직 상용화되지도 않은 고난도 기술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빅테크에 관심이 쏠리면서 전자부품 기업들의 사업의 한 축으로 집중하는 모습이다. 선두라고 했었던 SKC의 그 내용을 보면 자회사 SK 엠펄스를 흡수합병했죠. 그리고 엠펄스가 보유한 현금 자산 3,952억 원을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신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더 이어서 SKC는 위태로운 상황의 그 적자, 이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핵심 사업을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알기로 필름 사업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비핵심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용 블랭크 마스크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MP 슬러리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다 정리를 했다라고 해요. 정리하고 어디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리기판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이게 돈이 되고 앞으로의 성장성을 좋게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 거기에 핵심 부품으로 부각을 받는 게 유리기판입니다. 고부가가치 사업에 더 많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과감하게 살을 도려내면서 지금 SKC는 선두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C를 집중하기보다는 SK를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SKC가 자, 이러한 회사의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주가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향후에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지금 SKC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 때문이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SKC가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SKC가 왜 기존 사업을 정리를 하고 하필이면 유리기판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가 여기에 제가 집중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관련주를 몇 개를 보자면 이노메트리에 대한 또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10월 14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노메트리가 유리기판 검사기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겠죠.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노메트리는 유리기판 사업 부문에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 장비 공급 계약에 성공했다. 수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2개 업체인데 한 곳에는 CT 검사기 그리고 한 곳에는 엑스레이 검사기를 공급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이 업체가 어디에 산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계약한 2개 회사 외에도 미세 홀 가공업체, 도금업체, 유리기판 반도체
반도체 제조사 등에서 다양한 공정 단계의 장비 공급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추가로 3개 업체 총 4대의 검사 장비 계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개의 업체에 4대의 검사 장비. 자, 이런 구체적인 대수가 나왔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크지 않겠지만, 자, 이게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통과가 됐다라는 얘기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긍정적으로 열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노메트리도 마찬가지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가비스, 자, 이런 검사 장비도 우리가 이런 수주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흐름이 좋은 캠트로닉스를 한번 보면 캠트로닉스 뉴스가 10월 20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TGV 기술과 전장 사업으로 유리기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얘네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TGV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검사 장비인지 아니면 뭐 레이저 드릴링인지 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아래 바로 나오죠. 캠트로닉스가 주력하는 TGV 기술은 유리기판의 전기 신호를 통과하는 미세 홀 가공 기술, 구멍을 뚫는 기술이다라고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캠트로닉스의 사명 자체가요. 케미칼 화학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뒤에 트로닉스는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케미컬과 일렉트로닉스를 합친 사명답게 캠트로닉스의 사업은 화학 사업, 전장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IoT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스마트카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전장 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이 화학 쪽, 반도체 쪽으로 지금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이 TGV, 구멍을 뚫는 공정에 있어서 캠트로닉스가 활용이 되고 있다. 이게 뭐 레이저 드릴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식각을 활용한 공정이겠죠.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지금 유리기판으로 부각을 받는 건 유리기판에 TGV 관련된 홀 가공 기술인데 그 중에서도 식각 공정이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유리기판 관련주를 이 기사에서는 뭐 기가비스, 태성, YC캠, JNTC, SKC 아까 봤고요. 기가비스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래컴퍼니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관심은 없고요. FNS테크, 필옵틱스도 많이 부각받죠. 그리고 삼성전기, 아까 얘기했던 HB테크놀로지, 그리고 CNG 하이테크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아요. 아까 제가 뭐 YMT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LG노텍까지 많겠지만 일단은 굵직하게 삼성전기와 LG노텍이 기판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고요. 그리고 SKC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면서 지금 유리기판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앱솔릭스 중심으로 SKC도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을 얘기할 때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검사 장비도 굉장히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관련 핵심 검사 장비를 누가 납품하고 있는지, 기가비스와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까 이노메트리까지 나왔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관련주들의 차트 흐름을 간단히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LG노텍의 차트 흐름을 좀 볼 텐데요. 지금 LG노텍의 이러한 차트 흐름은 이게 뭐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워낙 바닥이었고, 그리고 애플이 바닥을 짚고 올라오는 흐름과 함께 지금 중국 시장을 견제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LG노텍에 대한 반사이익이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물론 일부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 LG노텍의 이런 흐름은 전장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애플에 대한 수주 기대감과 그리고 워낙 주가가 바닥에 눌려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회복, 그리고 전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LG가 그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LG이노텍도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핵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삼성전기는요. 유리기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얘는 앞서서도 우리가 MLCC 관련주로 봤지만 MLCC가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간 거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자, 그 밖에 아까 SKC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SKC가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HBM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지금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이게 삼성 파운드리가 살아나니까 EUV 관련주, 전공정 관련주들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SNS텍이라든지 FST, 그리고 뭐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죠. 원익 IPS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유리기판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SK 관련주건 삼성 관련주건 유리기판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기가 좋은 건 유리기판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비스는 어떨까요? 얘도 반도체 지수와 함께 어느 정도 상승을 했지만 지금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면요, 이거 올랐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죠? 주봉은
이동은 과거의 10만 원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유리기판은 아직까지 주가가 시장의 수급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필옵틱스,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공을 하는 필옵틱스가 과거의 상승률이 굉장히 컸는데요. 최근에 일봉 차트로 보면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리기판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장기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 반도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그런 관점에서 미리 길목에서 준비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땐 지금처럼 기회를 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바닥으로 완전 내리꽂은 상황도 아니잖아요. 장기 이평선, 요 200일선을 타고 안정적인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은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도 굉장히 무리가 없는 시점이 아닌가. 다만 단기적인 수급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수급의 제한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한번 볼까요? 얘가 확실히 흐름이 좋아요. 그죠? 얘도 주봉 차트로 보면 비교적 강합니다. 그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인데 시도 끝에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지만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유리기판 관련주 중에서는 캠트로닉스가 가장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네, 그리고 YC캠도 주가가 가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로 보셔도 흐름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게 시세를 받았다라고 보기 힘든 현재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YC캠과 이름이 비슷한 YMT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MT는 더 드라마틱한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 얘는 뭐 시세를 최근 들어와서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최근 들어와서 몇 거래일 동안 계속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까 핵심 공정이라고 했었던 구멍을 뚫은 다음에 정기적 성질을 띠는 이 구리를 도금하는 동도금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리를 도금하는 작업을 하는 게 YMT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혹시 YC캠과 YMT가 헷갈리면요,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들 영어로 요거 뭡니까? MT죠, MT. YMT. 제가 예전에 종목 분석 이렇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YMT. 이거 굳이 콩글리시로 해석하면 뭡니까? 왜 비우냐 이거죠. 왜 비워놓냐? 이렇게 유리기판 뚫었으면 왜 비워놓냐? 구리로 채워 넣어야지. 왜 MT? YMT. 왜 비워놓냐? 구리로 채워 넣어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YC캠, YMT는 최소한 안 엇갈리겠죠? YMT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현재 주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얘가 사기 좋다라기보다는요, 유리기판은 아직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를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성도 마찬가지죠. 태성도 현재 이런 흐름을 가고 있고, JNTC는 최근에 신사업으로 이 유리기판 사업을 가져가면서 좀 최근에 부각을 좀 받고 있는 흐름인데 약간은 조금 테마성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적의 성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더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검사장비 이노메트리도 최근에 수주가 나오긴 했지만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에 전혀 시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고, FNS테크 잘은 모르지만 얘가 흐름이 좋습니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밖에 뭐 여러 개 나인테크, 야스, 한빛레이저, CNG 하이테크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종목 여러분들이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장주를 봐야 되겠죠. 누가 대장주다? 일단 시장이 선정한 대장주는 캠트로닉스가 일단 대장주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과거의 대장주였던 기가비스도 충분히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필옵틱스도 드릴링 장비로는 과거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언제 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지만 PCB 기판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강세인 그런 시장입니다. HBM 기판 관련주로 TLB가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뭐 심텍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요즘에 흐름이 좋은 걸 우리가 봤었죠. 그런 걸 봤을 때 기판 흐름이 좋고,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흐름은 아니지만 HBM 검사 장비도 가지고 있고 유리기판 검사 장비도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봤을 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드릴링 쪽으로 좀 포커스가 돼 있는 반면에 기가비스는 HBM 쪽으로도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확장을 하시고, SKC가 실적 전망으로 봤을 때도 가이던스가 조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기록했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보면 긍정적인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성기 때의 매출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과거에 지지부진했던 이 아픈 살들을 다 도려내고 지금은 새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시점, 위치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장기 이평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야 되는 거래량들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지켜볼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체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장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SKC를 한번 주목해보시고, 대장주라고 했었던 아까 LG노텍, 삼성전기, 그리고 기가비스 이런 종목들,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확대해 가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잡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핵심 관련주들에 한해서 종목 분석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은택이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클래스 101에서 강의 좀 의뢰가 들어와서 오늘 미팅을 마쳤고요. 좀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게 부족하고 어리숙하지만 도전한다라는 의미로 40대 중반에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좀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 주식이 여러분들에게 뒷받침이 되는 수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요. 저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